자, 오늘 야친남의 주간 야구에서는 각 구단별 외인 타자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중심 타선 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잘해주면 타선 전체에 활기가 도는 반면 제 몫을 못해주면 그야말로 공격의 혈이 꽉 막혀버리죠. 과연 우리 팀의 외인 타자는 복덩이일지 아니면 짐덩이일지 지난주 10개 구단의 치열했던 주간 성적 리뷰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에게 5초만 시간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압도적 감사이긴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다시 순위가 최하위로 내려가고 말았죠. 확실히 올 시즌 키움은 타자들보다는 투수들을 믿고 가야 하는 시즌인데 지난주에는 믿었던 마운드에서 약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발진에선 안우진, 배동현 선수를 제외하면 다들 아쉬운 피칭을 보여줬고요. 특히 두산과의 주말 시리즈에서는 필승조 김재웅, 김성진 선수가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게임이 아예 터져버리고 말았죠. 참 이럴 때는 타선이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줘서 투수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수의 부진이 더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외인 타자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키움의 외인 타자 트렌턴 브룩스 선수입니다. 진짜 너무 아쉽죠? 장타, 컨택, 출루 등 공격 부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현재까지도 리그에서 유일하게 홈런이 없는 외인 선수죠. 그렇다고 이 선수의 몸값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디아즈 선수의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고 왔어요.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게 못해주고 있죠. 사실 올 시즌 키움의 타선이 다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인 선수가 혀를 뚫어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브룩스 선수입니다. 네, 다음은 하나이글스인데요. 지난주 연속 루징 시리즈로 9위까지 순위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주말 시리즈에서 보여준 허인서 선수의 타격만큼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방망이가 시원하게 터져주며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근데 올 시즌 하나의 진짜 문제는 역시 투수진이죠. 일단 불펜만 올라오면 경기장의 공기 자체가 아예 180도 바뀌어버리는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문동주,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불펜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선발진에도 구멍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참 여러모로 시즌 초반이 지독하게 풀리지 않는 하나이글스인 것 같네요. 네, 하나의 외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 선수인데요. 비록 현재 팀 순위는 아쉽게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페라자 선수만큼은 너무나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현빈 선수와 함께 하나의 타선을 멱살 잡고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핵심 멤버죠. 실제로 현재 웬만한 타격 스탯에서 리그 최상급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걱정했던 수비 문제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2024년보다는 확실히 안정된 느낌입니다. 근데 솔직히 방망이를 이 정도로 쳐주면 수비에서 조금 말썽을 부리더라도 그냥 바꿔 써야 될 정도죠. 시즌 초반 정말 놀라운 타격 페이스를 뽐내고 있는 하나의 복덩이 페라자 선수입니다. 네, 다음은 롯데자이언츠인데요. 현도훈 선수의 감동적인 인터뷰를 시작한 지난주는 올 시즌 롯데 최고의 한 주가 되었죠. 제가 왕사남을 보고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키움과의 주중 시리즈 위닝, SSG와의 주말 3연전은 3경기 모두 도파민이 싹 터지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수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현재까지의 롯데의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선발 야구가 되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성장한 김진욱 선수를 필두로 롯데의 선발진만큼은 제 역할을 200% 해주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타선이 완벽하게 올라온 느낌은 아니지만 박승욱, 장두성, 전민재 등 준주전급 선수들이 힘을 내주며 지난주 5승 1패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외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롯데 타선의 정말 유일한 희망이자 빛과 소금, 산소호흡기, 구원자, 동아줄. 진짜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하죠. 만약 올 시즌 롯데에 이 선수가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본인의 가장 큰 무기인 압도적인 컨택 능력은 올 시즌에도 여지없이 빛을 발하면서 거의 매경기 안타를 생산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홈런 생산 능력까지 올해는 확
확실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는 역전 3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이 시즌 첫 수입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기도 했죠. 최근 롯데의 타격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 묵묵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레이에스 선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지난주 4승 2패.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살아난 것 같죠? 이번 6연전 두산의 야구를 지켜본 저의 한 줄 평은 딱 이렇습니다. 뭐? 불펜이 불안해? 그럼 점수를 겁나게 뽑으면 돼.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만큼 지난주 두산의 타격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사실 패배했던 두 경기도 상대 선발이 후라도 안우진 선수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 아쉽게 느껴지진 않죠. 어느새 시즌 초반 많이 처져있던 순위도 5위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두산의 이 무서운 상승세의 중심에는 드디어 완벽하게 살아난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외인 타자 파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산의 외인 타자 다즈 카메론 선수입니다. 최근 비호에서 극호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사실 개막전에서부터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교체되면서 어딘가 불안한 시작을 알렸던 카메론 선수였는데요. 그렇게 시즌 초반에는 부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공격도 너무 아쉬웠고 수비에서마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폼을 끌어올리나 싶더니 지난주엔 아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팀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끄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 지난주 두산의 타자들 중 단연코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특히 득점권에서 약하다라는 그동안의 꼬리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맹활약을 펼쳤죠. 확실히 카메론 선수의 극적인 반등과 함께 두산 베어스의 본격적인 상승세도 제대로 막을 올린 느낌입니다. 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2승 4패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말았죠. 8연승 이후에 좀처럼 팀 분위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웠던 건 믿었던 웨인 에이스들이 등판한 경기를 모두 내어줬다는 거겠죠. 특히 시즌 초반 네일 선수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기아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에 등판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타선 역시도 현재 김도영 선수 말고는 뭔가 확실한 해결사가 안 보이는 느낌. 이럴 때 용병 타자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외인 타자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아의 외인 타자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입니다. 솔직히 현재까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진 못하고 있죠. 일단 기복이 너무 심한 느낌입니다. 개막 시리즈에서는 반짝 잘했다가 그 이후에는 상태가 완전 별로였죠. 그러다가 또 팀이 8연승을 할 때는 이제 살아난 건가 싶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로선 그다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월 25일 1루 수비 도중 햄스트링 부상까지 당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장기 이탈이 확정되면서 바로 오늘 기아가 6주 대체외인 아델린 로드리게스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대체로 온 이 선수가 쏠쏠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완전 교체까지도 충분히 생각해볼 법한 상황이죠. 현재로선 카스트로 선수의 KBO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C 다이노스입니다. 지난주에도 3승 3패를 기록했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공존했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해보자면 권희동, 김영준 선수가 이탈해 있는 현 상황에서 김한별, 한석현, 안중열 등 이른바 잇몸 선수들이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백업 선수들의 인상적인 활약이 돋보였던 지난주였죠. 다만 불안한 점이 있다면 역시 불펜진의 과부하입니다. 선발들이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면서 불펜 투수들이 총동원되는 게임이 시즌 초반부터 너무 많아지고 있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불펜도 힘들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번 주에는 라일리 선수의 복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선발진의 빠른 정상화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NC의 외인 타자 맷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올해로 리그 3년차에 접어든 맷돌 형님이지만 4월 말까지는 너무나도 실망적인 경기력만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교체 이야기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현재 NC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이 데이비슨 선수의 뼈아픈 부진도 아주 크게 한몫했죠. 하지만 지난주에는 홈런 1개를 포함해 전체적인 경기에서 타격감을 되찾은 듯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NC의 타선은 이 데이비슨 선수의 반등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2년 연속 30홈런을 넘게 때려낸 검증된 거포인 만큼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응원팀인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지긋지긋한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정말 힘겹게 주간 5할 승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야구가 정말 몸에 해롭다는 걸 절실히 느낀 한 주였어요. 사실 지난주 삼성 팬분들 야구 보는 게 많이 힘드셨죠? 조금은 좋아졌나 싶었던 불펜은 다시 작년 폼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어찌저찌 주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홈으로 불러들이지를 못하면서 이기는 경기도 진짜 쥐어 짜내듯 겨우겨우 힘들게 이겼죠. 정말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 해로운 걸 끊지 못하고 매일 챙겨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어제 일요일 경기, 이런 게임 때문이죠. 디아즈 선수의 극적인 역전 끝내기 홈런. 저는 이미 이 도파민에 너무 절여져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앞으로도 계속 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외인 타자 루인 디아즈 선수입니다. 잠깐 의심했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흐름이 너무 별로였잖아요. 살아나나 싶으면 다시 가라앉고, 이번엔 진짜 살아난 건가 싶으면 또다시 침묵하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죠. 사실 이 선수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작년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시원한 장타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발이 엄청 느린 똑딱이 타자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면담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근데 바로 어제 경기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단숨에 침묵시켜버리는 미친 역전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래, 이거지. 삼성은 이 딸깍 야구가 돼야 팀 분위기가 올라가거든요. 이번엔 진짜 살아난 거 맞겠죠? 작년에 그 디아즈 돌아온 거 맞죠?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SG 랜더스입니다. 지난주 2승 4패,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말았죠. 선발진 쪽에 변수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주중 하나와의 시리즈, 비록 위닝 시리즈를 챙기긴 했지만 웨인 화이트 선수의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선발 고민이 많았던 SSG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소식이었죠. 거기에 롯데와의 3연전은 전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역시 좋은 피칭을 보여준 선발 타케다와 베니지아노 선수가 충분히 이닝을 더 끌어줄 수 있는 투구수였음에도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다는 것. 이로 인해 불펜이 급하게 올라와야 했고 결국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죠. 선발이 잘 버텨줬으면 충분히 달라졌을 경기였는데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속상한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SSG의 외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타격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출루율이 리그 외인 타자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수비만 잘해주고 있고 타석에서의 기대감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슬슬 팬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다만 이 선수가 작년에도 전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폼을 보여주며 교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후반기에는 정말 무서운 타격감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짜릿한 기억이 있잖아요. 올해로 KBO 4년차에 접어든 외인 타자라는 건 그동안의 활약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얘기겠죠. 구단에서도 에레디아 선수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LG 트윈스입니다. 주말 NC와의 시리즈에서 위닝을 챙기면서 주간 5할 승률을 달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한 주였죠. 가장 뼈아프게 느껴진 건 역시 마무리의 빈자리였습니다. KT와의 주중 시리즈가 3경기 모두 한 점 차 승부로 팽팽하게 전개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유영찬 선수만 있었다면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었던 게임들이었는데 결국 클로저의 부재로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중요했던 KT와의 3연전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무리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고우석 선수의 복귀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LG의 외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입니다. 와, 진짜 겁나 잘하죠. 팀 타선을 거의 하드캐리 중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매일매일 LG 경기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면서 느끼는 건데 도대체 이 선수가 활약을 안 하는 날은 언제지 싶을 정도입니다. 댓글을 보면 오스틴 트윈스다 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단연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인 타자들 중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도루를 제외하면 앵간한 타격 부분에서 전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KBO 무대 4년차에 접어든 오스틴 선수인데요. 이제는 과거 LG의 그 지독했던 외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낸 복덩이를 넘어서서 그냥 트윈스 타선의 심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KT 위즈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게 20승고지를 넘긴 팀이죠. 최근 타선의 사이클이 살짝 떨어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점수는 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승리했던 경기들이 모두 접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불펜진은 팀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야구가 이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타선에 안현민, 류현인, 허경민이 빠져있는데도 계속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뎁스를 앞세워 1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네, KT의 외인 타자 샘 힐리어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걸리면 넘어가는 파워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기록할 정도로 타석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줬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솔직히 많이 답답했죠. 여기에 수비도 어쩔 땐 개그인가 싶을 정도로 엉성한 장면들이 자주 나왔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타격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엔 중견수로 출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리그에 어느 정도 적응한 듯 반등의 실마리를 찾은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어제 경기에서 터진 결승 3런은 민심 회복에 꽤 큰 역할을 했죠. 이렇듯 현재까지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힐리어드 선수인데요. 과연 지난주에 이 반등이 진짜 부활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짝 활약일지는 이번 주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각 구단별 외인 타자들의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야구에 미친 남자 야친남 너클볼이었습니다.